자,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원총회는 차기 지도부, 즉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겁니다. 우선 위원장을 뽑아야겠죠. 지금 화면에 국민의힘 의총장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문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2시간 이상 진행 중인데 글쎄요, 뭔가 차기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닥을 잡은 건지 아니면 진통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앞에 취재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의원총회 고 무렵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중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죠.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문제 논의에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위기 수습에 적합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의원이 비대위를 맡아서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과 우리 당이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섭 의원님 저기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좀 모시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맞나요? 김재섭 의원님이요. 물어보세요. 우리 다른 공식적으로 말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은 논의만 했습니다. 질문은 많이 나왔고 설명이 있었지만 똑 부러진 설명은 없군요. 논의만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신 분한테 물어보시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화면으로 그동안 거론이 많이 됐던 분들, 어떤 분들이었는지 정리 좀 해볼까요? 인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한 8, 9가지 갔었지만 중간중간에 이분은 조금 먼 거 아니냐고 빠지고요. 일단 4명 정도가 나오네요.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그렇다면은 권한대행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이 가능성, 그리고 권영세 의원 중진이죠.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은 앞서서 이미 당대표를 했던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렇게 거론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정옥인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옥인 전 의원님, 지금 4분의 의원들 중진입니다. 근데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중진이긴 하지만 새로운 인물들은 아닙니다. 통상 과거에 보면은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때 보면은 글쎄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는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에서 뽑기로 이미 가닥은 잡힌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근데 중진인데 새로운 인물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중진이니까 새로울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게 같이 가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래 묵어서 존경심이라든지 기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예. 지금 저 내부는 그동안 그래도 장점도 많았고 예. 나름대로 화려한 경력을 쌓았지만 요번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의 과정에서 예. 저 사람들이 중진이라는 게 정말 참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 지금 저 4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예.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지금 충격요법으로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뭔가 막 변화를 예. 3배속으로 해도 지금 국민들이 볼까 말까한 상황인데 이제 자기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해가면서 똘똘 뭉쳐서 결집하면 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 4분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여 과연 유권자들이 새로운 눈으로 또는 관심의 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로 거론된 저 4분 중에 만약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한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많은 유권자분들 눈에 과연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지금 정호빈 전 의원께서는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방금 전에 확인했던 영상 속에 살짝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김재섭 의원 얘기거든요. 오늘 후보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죠. 초선이고요. 소장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이 많이 거론돼서 급부상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 중진 의원들 김재섭 의원의 비대위원장을 권유했다. 앞서서 사실은요. 지난 7월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김재섭 의원의 얘기,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거든요. 특히 김재섭 의원은 최근에 탄핵안에 대해서 공개적인 창선 입장을 밝혔죠.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네. 만약에요. 가정 좀 해보죠. 김재섭 의원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에 오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긴장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긴장되진 않는다. 네. 김재섭 의원은 굉장히 참신하고 앞으로 예. 저는 보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중진 의원들이 김재섭 의원을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진 의원들입니다. 바로 저 중진 의원들. 아, 얼마 전에도 이 탄핵 그 표결 국면에서 윤상현 중진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 때문에 사실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했잖아요.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전달을 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외부에. 그냥 걱정을 한 거였는데 1년 뒤에 다 잊어 이런 얘기하면서 예. 사실상 김재섭 의원에게 엄청난 이 데미지를 줬거든요. 예. 중진 의원들이란 분들이 도대체 이 탄핵 국면에서 당을 좀 수습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로 나가야 할지 그리고 당론으로 우리 차라리 찬성을 하자 탄핵을 그게 보수가 살 길이다 이렇게 나왔어야 중진 의원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진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한동훈 전 대표를 희생양 삼아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국면을 넘어갔고 그리고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는 멀었다. 지금의 대통령 임기보다 1년 더 남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안이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유권자를 시체말로 졸로 보는 국민의 그 민의에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윤상현 의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지금 31개월 정도 됐거든요. 2년 7개월 됐는데 이 정권에서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대표 체제가 있었고 중간에 뭐 권한대행 체제까지 합하면 예. 뭐 12번째인지 13번째인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예. 정상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이 이렇게 예. 불안정한 속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혹은 대통령 부인과 각을 세우면서 이런 그 불안정한 체제로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김재섭 의원 얘기하는 것도 초선 의원의 앞길을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때문에 굉장히 타겟팅이 돼서 고생 많이 했었는데 탄핵에 찬성하고도 지금 중진 의원들이 또 김재섭 의원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예. 외부의 누군가 혹은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해야만 정말 이 국민의힘이 이 상황이 비상한 시국인 것처럼 보이고 비대위로 갈 만한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지금 이 내부에서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탄핵 다 반대했던 분들이 이거는 하나도 급해 보이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논의,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전혀 저는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임 전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요. 지금 문이 열렸군요.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별로 의견을 들어서 저에게 제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별로 초선별, 또 재선 모임, 삼선 모임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에게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수별 의견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톡방 캡처본으로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캡처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된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 캡처본을 인용해서 기사 작성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질문 한 3개만 받겠습니다. MBC 임현입니다.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조사원입니다. 예. 오늘 그 헌재 이준숙 최대 탄핵 심판 먼저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심판 지연 의도 아니면 비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재판하는 것이 심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급성이 인정된다 그런다면은 그 먼저 접수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감사원장이라든가 다른 그 공직자에 대해서 효력정지 탄핵 소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서 일단 업무에 복귀를 시키고 나중에 천천히 심리를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앙일보 조홍영입니다. 오늘 비대위원장 의견 수정 지연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들께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서로 말씀하시기를 꺼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YTN 김다현입니다. 국정 허비체 논의는 좀 진척이 있죠. 그건 나중에 좀 더 숙고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혹시 의견 수렴 자, 몇 가지 내용 오늘 있었던 언론 보도 내용까지 문제 삼아서 이제 이런 것도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서서 사실은 의원총회가 비대위원장을 오늘 정하는 줄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결국 못 정했거든요. 선수별로 의견을 더 들어서 판단하겠다. 시간 걸린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길 꺼려하셨다.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요. 정홍임 전 의원님, 앞서서 예고해드렸는데 약간 좀 생각과 달리 안 나왔네요, 결과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결국은 결론이었는데.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 마저 쭉 해보죠, 이어가서. 김재섭 의원 얘기 좀 해봤는데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탄핵표 색출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탄핵표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김재섭 의원, 87년생 초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4명 얘기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김재섭 의원 같은 그런 그 아주 신선한 예. 그런 카드를 활용해서 국면을 전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치도 그 왜 요리로 치면은 예. 찌개를 계속 끓여갖고 건더기 다 먹고 얼마 남지도 않은 데다가 신선한 날려놔 한 마리 올려놓으면은 그게 무슨 요리가 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4분이 예.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나섰다면 예. 과연 김재섭이 탄핵을 하겠다고 그랬고 또 아마 탄핵표를 던졌을 텐데 예. 그렇게 쉽게 양보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또 비대위원장에 자기의 어떤 스테이크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도 맞아요. 사실은 이 정당이라는 것이 젊은 피를 수혈해가지고 잘 성장하도록 키워서 정말 결정적일 때 예.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김재섭 카드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과거서부터는 새로운 카드를 영입해갖고 쓰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도 쓰고 버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김재섭이라는 사람이 신선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스타일을 좀 구긴 측면도 있고 또 전국적인 정치인은 아직 아니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외부에서 수혈하면 참 좋은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은 거의 그 의사결정에 원하지 않는데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지금 그런 논리로 조금만 뭉쳐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민주당이 실수를 할 것이고 그때 되면은 다시 집 나간 집토끼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적 관측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예. 적어도 자기 뼈를 갈아낼 정도의 그런 어떤 쇄신이나 또는 어떤 다시 딛고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는 데다가 또 탄핵과 관련해서 이미 당대표를 쫓아낸 겁니다. 사실은 축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모순되는 거죠. 그랬는데 탄핵에 찬석한 김재섭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예. 얼마나 지금 수가 궁색한가라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말 지금 안타까운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이후 사퇴를 해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당을 향해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인가?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도대체 10손가락으로 꽉 찰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쭉 지속되는 동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7번째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물러났죠. 그리고 8번째 비대위원장 또는 대표를 뽑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중간중간엔 권한대행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물까지 치면 1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김유정 전 의원님.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얘기,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국민의힘은 계엄령이 발동될 때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이 부분에선 여당이. 민주당도 반대했지만 국민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지금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 집권 여당인데 계엄 사태 관련해서 어떤 입장 또는 사과 이런 게 없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떠난 한동훈 대표만 죄송하다고 하고 떠나버렸고요. 예. 그리고 남아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없었거든요. 당을 수습하려고 하면 예. 중진들이 사실 정치 경험도 많고 풍부한 경륜으로 뭔가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게 중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당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한 사람 쫓아내고 또 팔짱 끼고 있다가 그럼 초선 김재섭 의원을 해볼까? 이런 정도 국리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들이 살 국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저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데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 국회 앞에 모인 그 인파 그리고 전국에서 모였던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겁니까?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지금 국회의원 전부가 모여서 무릎 꿇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한 번쯤 얘기하고 그리고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중진은 없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니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앞으로도 막막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당원들이 계엄 선포한 4일부터 15일까지 8,000명 가까이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당원들의 그 심정이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책임 당원이 6,000명 이상인 거 아닙니까? 예. 당비 내는 당원들이. 그래서 보수가 아니다, 이 당은.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당원들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예. 빠져나갔고 영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건 영남 자민련도 더 이상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에 앞서서 정말 소위 지금 거론된 분들이라도 국민들께 정말 사죄하는 모습을 적어도 한 번은 보이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자, 오늘
중진들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몇 명의 중진들이 얘기한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국민들이나 또 당의 아픈 상처들을 보다듬으면서 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또 방향 제시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고,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기사도 나왔는데 예, 뭐 저 아마 의총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정홍희 전 의원님, 보통 이런 일을 집권 여당에서 벌어졌을 때는 통상 어떻게든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수습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지금 사과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당에서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면 예.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사과라 그러면 같이 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비판을 해야죠. 이건 비판.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의결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당 안에서 반대를 했지만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금 그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아마 그 조기 대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예. 그 역시 지금 그 형사와 관련한 재판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녹여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상황, 뭔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봤을 때도요.